미국 주식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오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계좌 열어보기가 무서우신가요? 나스닥 100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커뮤니티에는 똑같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제 미국 성장주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저도 이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계좌가 파랗게 물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정 말고 숫자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딱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100은 1985년 지수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배당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복리 수익률이 약 14.8%였습니다. 40년 동안요. 그리고 이 40년 중 마이너스로 마감한 해는 딱 7번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3번은 전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즉 아무 때나 1년만 묻어두면 이길 확률이 80%가 넘었다는 뜻이죠. 이 숫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곱씹어보면 정말 소름 돋는 숫자입니다. 자, 오늘은 왜 지금 나스닥 100이 빠졌다고 낙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편해지는지 그 근거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절대 편안한 자산이 아닙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정말 끔찍한 해들이 많았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던 해에는 마이너스 36.8%, 그 다음 해인 2001년에 또 마이너스 32.7%, 그리고 2002년에 마이너스 37.6%, 3년 연속으로 계좌가 반 내에 반토막 나는 걸 겪었던 투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1억을 넣었는데 3년 뒤 2천만 원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41.8%,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던 그 해입니다. 2022년에도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성장주들이 이 직격탄을 맞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불안감, 사실 나스닥 100 역사에서 이미 여러 번 반복됐던 패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건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하락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폭락 다음에는 반드시 폭등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41.8%를 기록한 바로 그 다음에 2009년 나스닥 100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53.5%라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반토막이 났던 그 계좌가 1년 만에 절반 넘게 회복을 한 거죠. 물론 그걸로 완전히 원금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그 상승 속도 그 자체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됐었고 나스닥도 순식간에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끝날 그 무렵 수익률은 47.5%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금리 인상 쇼크로 마이너스 32.9%를 맞은 그 다음 해 2023년에는 53.8%를 기록했죠. 이듬해인 2024년에는 24.8%, 그리고 2025년은 20.2%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2022년에 그 끔찍했던 하락장 이후로 3년 연속 플러스, 그것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처럼 전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현금 흐름이 압도적인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위기가 오면 주가는 흔들리지만 실제 이익이나 매출 성장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경쟁사를 밀어내며 그 시장 점유율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주가를 과도하게 눌러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실제 실적이 그 눌림을 다시 밀어 올리는 그런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이 나스닥 100에 속한 기업들의 연평균 이익 성장률은 19%가 넘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11%가 넘었고요. 같은 기간 S&P 500의 이익 성장률은 9%대, 또 매출 성장률이 5%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결국 기업의 실적을 따라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격차가 왜 나스닥 100의 이 장기 수익률이 압도적이었는지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최근 10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데이터로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더 가까운 기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 100의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8%가 넘습니다. 최근 3년으로 좁히면 연평균 수익률은 26.44%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이 수치가 앞으로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죠. 최근 몇 년간의 AI라는 그 특수한 산업, 이 사이클이 겹쳤던 거고 밸류에이션도 역사적으로 높은 구간에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는 지난 40년 동안 여러 번의 정말 이번엔 정말 끝났다 이런 위기를 거치면서도 결국 우상향의 궤적을 그려왔다는 사실이죠. 닷컴 버블도 금융위기도 또 코로나도 금리 쇼크도 그 순간에는 전부 이제 다 끝났다 이런 공포와 함께 다가왔었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순간들이 오히려 주식을 저가에 꾸준히 사 먹을 수 있었던 구간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오죠. 왜 사람들이 장기 적립식 투자를 그렇게 강조할까?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가 고점인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2002년에 나스닥 100을 팔았던 사람과 또 그 시점에도 매달 같은 금액을 꾸준히 사들였던 사람의 3년 뒤 계좌는 완전히 다르기 마련이겠죠. 후자는 마이너스 30%대로 폭락했던 그 구간에서 가장 싼 값의 물량을 담을 수 있었고 그 뒤 3년의 상승장을 온전히 누리게 된 거였으니까요. 이게 바로 장기적 주식 투자가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넣는다는 것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주고 반등이 왔을 때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감정적으로는 가장 힘든 순간이 역설적으로 숫자로는 가장 유리한 순간이 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나스닥 100이 항상 이기기만 하는 마법의 자산은 아니라는 거죠. 변동성도 크고 이 특정 산업과 소수 대형주의 쏠림이 있다는 거. 이것은 분명한 리스크이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마이너스로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 40년의 성과가 앞으로 40년을 그대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거고요.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하락 뒤에는 항상 회복과 반등이 뒤따랐다는 패턴, 이 패턴이지 미래에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 결정하실 때 여러분이 꼭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는 이유, 결국 투자에서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타이밍을 맞추는 능력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어떤 태도, 그런 마인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스닥 100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크게 흔들렸던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결국은 가장 큰 보상을 받아왔었습니다. 2008년의 공포라든지 2020년의 어떤 패닉이라든지 또 2022년 그 긴축 쇼크,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돌거든요. 결과적으로 역사가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조정을 받고 있다면 그 불안함은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려서 지금까지 쌓아온 적립식 투자를 멈추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숫자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은 나스닥 100 역사에서 이 낯선 손님이 아니었고 그 뒤에는 늘 회복이라는 다음 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스닥 100이 조정받을 때 매수를 늘리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잠시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는 편이신가요? 또 이 2022년에 그런 하락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오직 본인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신중히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하고 계획한 대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을 믿으시고 신념화해보세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금융자산 목표액과 투자하고 싶은 종목, 언제까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고 싶은지 댓글창에 적어보세요. 누구나 자기만의 제국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을 뿐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은 뒷전이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바로 행동과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하를 얻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주식도 좋고 투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복리의 마법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5년 더 살면 가문의 자산을 최소 2배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과 좋은 음식들로 건강을 챙기시고 비타민, 영양제도 반드시 챙겨 드세요.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자의 독서노트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